네, 기관의 눈 또 우리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도 기관의 눈인데요. 매주 금요일 기관 중에서도 증권사 리서치 헤드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유망 투자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오늘은 상상인증권의 김장열 센터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 팀장님, 저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하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본인이 커버하는 종목이시니까. KNJ입니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만드는 회사고 이게 TCK가 뭐 거의 과점적으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NJ가 앞으로 어떻게 이 시장을 침투할지 그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코멘트하실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그때 대충 말씀을 드려서 추가적인 거라기보다는 네. 저번에 말씀드린 그 국내 그 모 대기업에 납품을 하려고 추진 중인 것이 뭐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먼지 않은 장래에 네. 아마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적이 나올 텐데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2분기 실적은. 그래서 혹시라도 뭐 2분기 실적에 컨선이 된다면은 그거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아마 그쯤 될지 아니면 그 다음이 될지 모르지만 그 멀지 않은 장래에 아마 그 새로운 그 고객에 대한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은 아마 그런 걸 좀 일부 미리 반영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NJ가 사실은 뭐 시가총액도 작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형 반도체 업체에 사실은 그 뭐 공급을 하지 않았던 물론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공부를 했지만 SK 하이닉스의 경쟁사인 S그룹에 공부를 하지 않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실적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2분기는. 그렇지만 향후 미래의 실적을 기대하는 회사로서는 뭐 괜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대형 IT 주식 2분기 실적 결과치를 놓고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고 이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2분기 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컨퍼런스 콜도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실적 자체는 7월 초에 잠정 실적 넘버를 발표했기 때문에 어저께는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라든지 분위기를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최근 그리고 지난주에 그 인텔이 실적 미스 인텔이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좀 아웃소싱 할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수혜를 받은 면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그런 측면에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갈만했습니다. 최근 한 10% 정도 올라갔는데 더 이상 가긴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기대를 반영을 해서 이제 그 긍정적인 거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말고 영업이익이 한 70% 차지하는 반도체 말고요. LCD 디스플레이 아니면 스마트폰, 뭐 TV 가전 같은 것이 코로나 사태일 때 오히려 경쟁사가 못하고 우리 삼성전자의 강점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런 걸 잘해서 3분기에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 비반도체 쪽은 잘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데 그 반도체는 아무래도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컨선되는 것이 하나 있긴 있어요. 서버 디램이 약간 소강 상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시점에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이 시점에서는 뭐 추가 매수 이런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냥 관망하는 홀드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오늘 김장일 그 센터장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고 오늘 우리 김장일 센터장과 어떤 얘기를 나눌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인텔에서 7나노미터에 사실은 그 EUV 공정은 뭐 이하에 하지 못한다. 6개월이 연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TSMC에 맡길 것이고 TSMC도 그 걔네들의 스페이스가 공장이 뭐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스필오버가 돼서 낙수 효과가 생겨서 사실은 삼성에서도 좀 맡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그 후공정 패키지 PLP 관련된 뭐 공장도 방문을 해서 사실은 이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지금 보면 이런 비메모리 쪽에 뭐라고 그럴까요? 모멘텀이 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사실은 지금 서버 쪽에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홀드다. 그러면 좀 관망을 하자. 뭐 이런 건데 다시 제가 여쭤보면 비메모리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 왜냐면은 TSMC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 26배 정도 한다면 지금 삼성은 뭐 한 13배 정도 하지 않습니까? 대략.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할 여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1년에 한 33조 정도 흑자가 나거든요. 근데 어저께 인텔이 CPU 그 7나노 때문에 인텔이 생산하는 것 중에서 약 한 30% 그러니까 1년에 대한 한 500억 불 이상 판매를 하는데 30% 아웃소싱을 해줘서 파운더리를 주고 그 중에 삼성전자가 한 반 가져가고 뭐 마진하고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했을 때 삼성전자가 한 1년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업이익이요 한 1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33조인데 1조가 몇 년 뒤에 생길 수 있다. 엊그제까지 없었는데 네네네. 그 정도니까 네네. 임팩트는 한 4%, 3~4%고요. 그 밸류에이션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의 그 정도 차지하는 것의 밸류에이션을 한 2배 이상 준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런 이슈 있기 전에 54,000원 정도 했는데 한 8%, 10%면 다 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휴대폰하고 다시 반도체로 메모리로 와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지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파운드리 다 합해서 1년에 한 15조에서 영업이익 1조 나거든요. 네네. 현재 1조 나고 있는데 1조가 더 생긴다는 거니까 요 비즈니스만 보면 엄청난 거지만 네. 전체 30~40조에서 1조에서 2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임팩트는 반영이 얼추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그 비중을 보면 2월 달 정도요, 센터장님.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외국인의 비중이 47%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채우고 있는 듯한데 수급을 보면 그런 패시브 자금이나 또 뭐 환율 때문에 또 액티브 자금이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넘버원 회사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뭘 사겠다 하면 일단 삼성전자부터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영향까지는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거를 감안해서 주가가 좋았던 겁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주가가 만약에 좋았던 그 거다. 매크로가 코로나가 좀 수그러 들고 매크로가 나쁘지 않게 되면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디스플레이 업체, 그다음 반도체 업체, 휴대폰 업체, TV 업체 또는 낙수를 보는 중소 업체들과 같이 퓨어 플레이 업체가 더 먼저 많이 뛸 겁니다. 삼성전자 절대 주가가 안 뛴다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여기서 더 사서 아웃퍼폼을 쉽게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장이 이제 안정을 하면은 만약에 매크로가 안 좋아서 코로나가 더 사태가 불거지고 하면은 그러면 삼성전자가 업사이드가 적더라도 아웃퍼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너무 쉽게 올리는 거는 조금 지금은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많이 반영한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SK 하이닉스로 넘어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삼성전자와 달리 조금 뭐 애매해요. 어저께는 좀 올라왔습니다만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냥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반도체 D램하고 메모리잖아요. 비메모리도 없고 삼성을 비교했을 때 비메모리 어떤 분위기도 없고 휴대폰 아니면 LCD 디스플레이 가전도 없고 그건 삼성전자하고 LG전자 대비했을 때 반도체만 갖고 하는 건데 반도체 가격이 이제 조금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1, 2분기가 무척 좋았어요. 예상보다. 근데 3분기는 1, 2분기가 좋아서 조금 쉬어갈 수 있고 3분기가 바닥일지 4분기가 바닥일지는 한 9월, 10월에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는 잘했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별 재미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만 있어요. 상장된 회사가 3개입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 조금 좋아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일 낫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단기 숏 트레이딩 전략으로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나아 보이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IT 대형주가 특별히 다른 섹터보다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보이지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꼽는다면 삼성 하이닉스보다 LG는 3분기가 어쨌든 간에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트레이딩 업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펀드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가지고 있는 자금도 제한된 것이고 그다음에 약간 쇼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나 보다는 좀 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정책주나 이런 것들이 더 선호가 될 수 있겠네요.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뭐 그렇죠? 개인도 그렇고 아마 그
기관 내에서도 그로스 펀드 중심으로 하는 데는 네. 그런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되더라도 계속 눈여겨볼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재미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커버하시는 종목 중에 서울 반도체 있잖아요. 네네. 서울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네. 그다음에 뭐 타 증권사에서도 뭐 좀 호평이 좀 있는 듯하고 근데 뭐 자주 방문하시니까 어떠세요? 저기 서울 반도체는 좋아하십니까? 서울 반도체는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 그래요? LED 칩 패키징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네. 자회사도 괜찮습니다. 네. 서울 바이오시스. 네. 근데 서울 반도체는 이미 우리 메모리 반도체처럼 업계가 구조 조정이 됐어요. 네. 구조 조정된 효과가 올 초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서울 반도체를 그렇게 정밀하게 보는 투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기대가 낮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3분기 가이던스는 더 좋았습니다. 네. 3분기 가이던스가 매출도 2분기 대비했을 때 2분기도 좋았습니다만 네. 상당 기준으로 한 16%, 18%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마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원래 네. 기대치보다 올라가고 내년이 더 좋다 그러면은 LED 사이니지라든지 기타 등의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화돼서 실적이 우상향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조 정도 1조 1000 정도 나오나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매출이 아마 상당히 큰 규모의 매출이 새롭게 생길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서 네네. 좀 이제부터라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서울 반도체 그 마이크로 LED 사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이크로 LED가 아직은 안 나왔죠. 네. 이번 분기부터 나옵니다. 네네. 마이크로 LED는 사이니지, 5개 광고판이 먼저 네네. 스타트해서 300인치 엄청 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이즈가 150인치짜리 내려오고 네네. 그게 올 3, 4분기 나오고 네. 마이크로 LED TV는 내년도 상반기에 나올 네네네.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의 포텐셜이 아가 많습니다만 대충 2조, 7조 하면 한 10조, 9조 정도 될 것 같은데 2, 3년 내에 10조 정도가 될 수 있으면 얘네들 마켓시가 10%만 하더라도 1조가 되는 거니까 우리 현재 갖고 있는 매출의 더블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올해 실적 말고 그런 것까지 보고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분기, 3분기 실적에서 있어서 언택트 때문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LED 칩이 굉장히 원가가 낮거든요. 네네. Y콥이라고 해갖고 네네. 다른 칩보다는 네. 칩 사이즈가 높이가 6분의 1밖에 안 네네. 돼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런 테크놀로지가 조금 모습을 보이고 기존의 대만이나 중국 업체도 대비했을 때 아까 구조조 많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이 제대로 투자를 못하고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서울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고객한테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계속 좋을 것 같아요.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기 시작한 종목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 종목이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반도체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서울 반도체는 과거부터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 그러니까 소위 퍼가 굉장히 높은 회사였어요. 네네. 지금 17,000원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3분기도 좋고요. 4분기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뭐 목표가를 산정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아직 목표가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상태인데 네. 한 번밖에 안 해서 시장에서 보고 있는 목표가가 있었죠. 네네. 엊그저께 실적 발표 전에 네. 그게 한 18,000원, 9,000원 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 왔네요. 네, 근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 3분기 가이던스가 좋고 네.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아마 목표 주가는 한 단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명확관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제가 들어도 약간 매력적으로 들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일 센터장님.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